안녕하세요. 당진소방서 소방안전 강사 소방장 이은경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여성을 위한 안전캠핑 안내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 30대 여성 캠핑족들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캠핑 화재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처음 캠핑을 시작하는 이른바 캠핑이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안전하기에 더욱 즐거운 화재 대응 및 응급처치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교육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 교육은 캠핑장 이용 전 안전수칙, 발화도구 사용 방법, 화재 발생 시 대처 방법, 부상별 응급처치 방법 학습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주요 캠핑 사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5년 강화도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입니다. 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인증받지 않는 전기장판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방음 처리가 되지 않은 인디언 텐트에 불이 붙어 화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해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입니다. 2018년 경남 창원 캠핑카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고기를 굽던 화덕을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밀폐된 캠핑카에서 내부로 옮기면서 발생했으며 일가족 3명이 추침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다 사망하였습니다. 마지막 사고 사례는 최근에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11월 경북 여성 캠핑장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캠핑장으로 돌진, 텐트 내부 난방용으로 설치된 석유난로를 들이받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캠핑장 이용 전 안전수칙을 익히는 것입니다. 캠핑장 이용 전 피난 안내도를 숙지해주세요. 캠핑장 내부의 비상통로, 소화기, 구급상자, 자동심장 충전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유사시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리 피난 안내도에 표시하는 소화기를 찾아가 상태가 어떤지 바로 사용해도 되는지 점검을 해두면 화재가 발생해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점검 방법은 압력과 외관의 이상 유무 확인으로 아주 빠르고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조치 도구 확인입니다. 개인별 지참하는 분들도 있고 캠핑장에 설치된 구급키트도 있을 텐데요. 제품별로 구성이 추가되지만 그림과 같이 기본 구성은 같습니다. 멸균 거즈, 면 반창고, 과산화수도, 알코올솜, 드레싱 밴드, 붕대, 가위, 핀셋, 탈지면입니다. 이 모든 도구는 상처 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캠핑장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을 위해 사용하는 좀 발화도구의 안전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의 꽃은 바로 모닥불이죠. 장작 소리와 함께 깊어지는 밤하늘을 보는 낭만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쉽게도 화재 안전은 모닥불과 친하지 않습니다. 장작과 숲에서 발생한 불티는 생각보다 멀리까지 날아가 마른 가지 텐트에 불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불 주변 마른 가지를 치우고 텐트와의 거리를 멀게 유지해야 됩니다. 다음은 가스炉입니다. 가스炉외에는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다가 최근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스 용기를 사용할 때는 주변 발화를 제거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난방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를 확보해 가스 중독을 막아야 됩니다. 다음은 액체류입니다. 액체류 또한 가스류와 마찬가지로 용기가 발열되지 않도록 주변 발화도구로 제거해야 되며 외부 충격으로 인해 용기가 깨져 주변으로 번지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실내에 사용 시 환기구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해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사실을 전파해야 됩니다.
앞서 살펴본 피난 안내도에서 숙지암 비상통로 쪽으로 대피하면서 불이야를 외쳐하며 사람들에게 사실을 전파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에는 각종 방법을 이용해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대피를 할 때는 마스크, 옷가지를 이용해 입을 막고 상체를 숙여 연기를 피해야 됩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낙하물로 머리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머리에 위로 올리고 눈은 바닥 지형을 살피며 넘어지지 않도록 대피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화재 진압 방법입니다. 초기 진화가 가능한 상태라면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은 소화기를 바닥에 놓거나 손잡이를 누르지 않는 상태로 안전핀을 뽑고 노즐이 불이 난 곳을 향하게 한 뒤 레버를 눌러 약듯이 발사하는 것입니다. 꼭 바람을 등져야 되며 빗자루를 쓸듯이 골고루 뿌려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캠핑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상별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화상, 찰가상, 열상, 염자, 골절, 심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같은 불에 다쳐서 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표피층 손상으로 빨갛게 변하고 약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이 1도 화상입니다. 표피층을 넘어 진피 일부까지 손상되어 강한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이 2도 화상,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돼 통증이 비교적 약하고 손상 부위가 검거나 희게 변하는 것이 3도 화상입니다. 화상 응급처치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화상 부위에 열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차가운 물 또는 얼음을 사용할 경우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 천천히 열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뜨거운 액체로 화상을 입은 경우 옷을 벗기지 않고 냉각을 실시해야 됩니다. 1도 화상일 경우 열기 제거와 용구 사용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민간요법인 된장, 간장, 소주 등은 소독이 아닌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수포가 있다면 절대로 터뜨리지 않도록 또한 주의해야 됩니다. 구급키트를 사용해 거즈, 드레싱 밴드 등으로 손상 부위를 덮어주고 붕대를 사용해 고정시켜줍니다. 이때도 물론 수포가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감아야 됩니다. 화상은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므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즉시 119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다음은 찰가상과 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찰가상은 넘어지거나 긁힌 상처로 피부 표면에 발생합니다. 열상은 찢어진 상처로 피부의 신체 보호 기능을 상실합니다. 응급처치 방법입니다. 손상 부위에서 피가 날 경우 거즈나 깨끗한 천 등을 이용해 상처 부위를 완전히 덮고 압박해 지혈을 실시합니다. 이때 상처 부위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혈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면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10분이 넘어도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동맥 손상에 의한 출혈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혈을 완료했다면 거즈, 드레싱 밴드 등으로 상처를 덮고 붕대를 고정합니다. 지혈을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할 경우 재출혈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절대 제거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염자와 골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자는 골절을 지지해주는 인대나 근육을 늘어나거나 찢어지는 부상으로 흔히 발목을 접지르거나 삐었을 때 발생합니다. 골절은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 즉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염자 골절의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부상자의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상자와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 부상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절대로 골절 부위를 맞추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손상 부위가 계속해서 움직일 경우 상태가 악화되므로 붕대와 나무 혹은 여러 겹 접은 종이를 이용해 고정시킵니다. 고정이 완료된 후에는 얼음과 차가운 물로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손상 부위에 피가 몰릴 경우 상처가 벌어지고 염증이 커지므로 냉찜질을 통해 이를 방지합니다. 만약 손상 부위에 피가 날 경우 외부의 감염성 물질이 뼈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거즈나 깨끗한 천을 이용해 지혈합니다.
다음은 영상을 통해 심정지 발생 시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가장 먼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의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으로 호흡하는지 확인합니다. 몸이 축 늘어져 움직임과 호흡이 전혀 없는 것이 심정지 환자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호흡이 없습니다. 중앙생기 부분은 119 신고해 주시고 체크무늬 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환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환자의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손바닥의 아랫부분인 손꿈치를 대고 손깍지를 낍니다. 팔을 직선으로 펴고 어깨와 팔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압박을 실시할 때는 환자의 가슴을 5에서 6cm 수직 압박하며 분당 100에서 120배 속도로 119가 도착 또는 호흡이 돌아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주변인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해야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주면 전원이 켜지면서 음성 안내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음성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라는 기계의 안내와 패드의 그림을 보고 오른쪽 빗장뼈 아래와 왼쪽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합니다. 이때도 가슴 압박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기계가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위해 떨어지라는 음성이 나올 경우 가슴 압박자는 물론 주변인이 모두 환자로부터 떨어져야 합니다. 충전이 완료된 다음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주변인이 떨어져 있는지 확인 후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오늘 교육을 되짚어보는 퀴즈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캠핑장 이용 전 숙지해야 될 것으로 올바른 것은? 네, 2번 정답입니다. 캠핑장 이용 전 피난 안내 도구를 미리 숙지해 비상통로, 소화기, 구급도구, 자동 심장 충격기 등의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스 용기를 다 쓴 후 처리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네, 3번 정답입니다. 다 쓴 가스 용기는 잔여가스를 제거해야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화재 대피할 때 올바르지 않는 것은? 네, 정답 1번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대피를 할 때는 바닥 지형물을 살펴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대피해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할 경우 지형물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네, 정답 2번입니다. 화상 부위의 열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숯으로 제거하거나 간장 등으로 소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캠핑장에서 각종 난방용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장 기본적인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더욱 즐거운 캠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소방서 소방안전 강사 이윤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